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통곡했었죠. 계곡하고 통하고 연결된다 그랬는데 이 옆에 있는 거 보면 또 전곡이라는 혈자리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계곡이래요. 앞에 있는 계곡하고 통하고 연결되는 거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예,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림으로 보시면 역시나 이해가 빠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곡하고 통곡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통곡혈 잠깐 보면요. 발등에서 봤을 때입니다. 왼발 발등에서 봤을 때 이쯤인데 발등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 그럴 때는 발바닥으로 돌려서 보니까 아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몸에 예, 이쯤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쯤은 우리 몸에서 사관이자 계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곡에 해당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곡하고 연결되고 통한다 이래서 통곡이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했던 걸로 다시 와볼게요. 그러면 왼손하고 왼발은 똑같죠? 그러면 왼손 등으로 와보겠습니다. 홍곡에서 봤을 때는 뼈 하나, 둘, 세 번째 뼈 끝나는 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손으로 와서 다시 첫 번째 뼈, 두 번째 뼈, 세 번째 뼈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똑같지 않나요? 홍곡이랑 전곡혈의 위치가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세 번째 뼈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효과도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발에 있는 통곡에 대한 거 보면요. 머리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목 얘기 나옵니다. 머리 얘기 나오고요. 목하고 머리, 얼굴 관련 증상이죠. 전곡으로 가볼까요? 역시 머리 얘기 나옵니다. 머리 얘기 나오고 목 얘기, 얼굴 얘기, 머리 얘기, 눈 얘기, 얼굴에 들어있으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목, 얼굴, 머리, 정신과 관련된 증상들을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곡이랑 전곡이랑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은요, 손등에서 바라본 것이고, 우리 몸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손바닥으로 돌려서 볼게요. 자, 왼손바닥이고 왼발바닥입니다. 자, 왼손 바닥에서 전곡혈은 요쯤이죠. 왼쪽 폐가 있는 끝부분이니까 어딘가 하고 가봤더니 이쯤에 해당되는 겁니다. 왼발에 있는 족통곡을 바닥에서 봤더니 이쯤에 해당됩니다. 어딘가 봤더니 역시나 같은 부위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4개의 큰 관문이 있는데 그 중에 왼쪽 위에 있는 관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관은 계곡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의 앞면이니까 앞에 계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전곡이라고 지은 거고요. 통곡을 발바닥에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사관인 겁니다. 앞에 있는 계곡이고 발등에서 봤을 때는 뒤에 있는 계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왼발 바닥과 왼손 바닥에 있는 전곡과 통곡은요. 왼쪽 어깨 내지 왼쪽 윗가슴 정도를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손이냐 발이냐의 문제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혈자리 헷갈리지 않고 한 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끝난 겁니다. 지금 3분 50초 됐는데 이렇게만 아시면 사실 끝난 겁니다. 저는 경락이나 혈자리 이런 경혈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원리이고 이 너무 모호하고 한자의 표현도 많고 알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으로 혈자리를 해석을 합니다만 경락이나 오행을 정말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거 손가락질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아마 지적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경락하고 혈자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은요, 그 오수혈에 있는 보사법도 잘 이용해가지고요, 침 하나 내지 2개만 갖고 치료를 하는 분이 있어요. 통증을 잡는 게 아니라요, 한두 개 갖고 정말 치료 수준까지 나타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귀신 같은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허가 없으면은 무조건 사장시키죠. 면허는 없고 제도권엔 없지만요. 숨어있는 정말 그 제야의 고수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건너 들은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 나눈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저 사람들을 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못하게 막을까? 결론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와서 활성화돼야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도 고치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귀신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면에요, 이 치료하는 분야에는요, 사기꾼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조금 오래 보고 듣다 보니까 그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기꾼들 감별을 잘하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말해보고요. 설명하는 거 조금 들어보면요. 이 사기꾼들은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귀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귀신 같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병은 하나지만 치료법은 정말 많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고 내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배운 이 한두 가지만 갖고 내게 맞다고 우기고 내 지식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다양한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자기 안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서 머리가 좀 많이 깨어나고 유연하게 좀 사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자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학은 조금 별개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전곡하고 통곡에 대한 설명은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